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문화로 배우는 테마 영어 세베테 제2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화의 정의, 그리고 문화의 특징, 문화와 관련된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계 문화와 영어. 그런데 영어 하면은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죠. 그래서 이 짧은 강의 안에 모든 세계 문화를 담긴 어려워서 영미권 문화에 대해서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강의의 세계문화 엿보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영국과 미국 엿보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먼저 영국은 우리가 UK라고 알고 있죠. 대영 제국, Great Britain 또는 UK. 그런데 full name은요, 좀 깁니다.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일랜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회색으로 처리된 그 부분은 영국이 아닌 독립된 국가 아일랜드죠. 근데 보통 아일랜드 그러면 섬 말하는 아일랜드랑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확히는 아이얼랜드인데 그냥 우리는 아일랜드라고 부르죠. 그러나 스펠링은 이렇습니다. 혼동되지 않으셔야 할 것 같고요. 영국 국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 유니언 잭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니언 플래그 또는 유니언 잭. 유니언이 합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그 상징이 합쳐서 하나의 깃발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먼저 스코틀랜드는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하얀 X 표가 있는 게 스코틀랜드의 깃발이었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가 영국의 그 가운데 부분이죠. 스코틀랜드는 북쪽이고요. 그리고 웨일즈는 약간 서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와 북아일랜드의 X 크로스로 된 그 빨간 모양이 합쳐서 이 유니언 잭이 완성됐지만, 웨일스가 사실은 저기 이렇게 초록색 바탕에 사자가 보이는, 여기가 원래 웨일즈의 깃발이었는데, 웨일즈는 옛날에 17세기에 미리 그 영국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플래그를 합칠 당시에 이미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플래그에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쪽에 이 깃발이 합쳐져서 이렇게 멋진 영국, UK의 깃발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와 그냥 아일랜드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뭐 전쟁도 있었고 내전도 있었고 영국의 핍박도 받았고 아일랜드가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 아일랜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많이 아일랜드 북쪽으로 막 이주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그 재산이나 땅을 막 가지고 호령하면서 원래 아일랜드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죠.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기독교 베이스인데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나 뭐 프랑스나 그 밑에 스페인 이런 지방은 캐톨릭 베이스인 나라들이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 프랑스나 스페인이 이렇게 그 아일랜드가 존재하면 삼면에서 영국을 치고 들어오면 굉장히 위태로울 것 같아서 우리가 아일랜드를 접수해야겠다 해서 계속 아일랜드 땅을 가지려고 많이 전투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독립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거의 800년 가까이 식민지에 있었는데 1921년에 독립을 선언했고 22년부터 독립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아일랜드 지금은 자유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도 계속 뭐 논란이 있고 스코틀랜드도 또 분리 독립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영국이 사실 굉장히 안정적이게 가진 않고 계속 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유명한 영국에 대해서 유니언 잭이구나. 이 풀네임이 이렇게 길구나.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잉글랜드가 쭉 가장 큰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요.
위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웨일스 있고요. 노런 아일랜드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땅으로 분류가 돼 있구나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아일랜드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영국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근데 독립된 국가인데 그 유명한 아일랜드의 수도가 더블린이죠. 그래서 이 더블린 뿐 아니라 이 아일랜드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라든지 뭐 팝 가수라든지 정치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그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케네디 가문도 아일랜드 출신이라고 하고요. 잘 알려진 팝스타인 U2도 아일랜드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이츠라든지 버나드 쇼, 그리고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분도 여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벨 문학 수상한 분들을 배출한 곳이죠. 그리고 미국에도 이 아일랜드 출신의 인구가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또 집단이라고 하고요. 네, 그 역사를 따지자면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아일랜드 더블린 보이시죠? 이렇게 별표를 쳤고요. 이 아일랜드의 국기는 플래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무슨 의미일까요? 가운데 하얀색은요, 화합, 통합, 평화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은 가톨릭, 그 다음에 오른쪽 주황색은 기독교. 그래서 다 사이좋게 좀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3월 17일이 되면 이 아일랜드에 처음 그 가톨릭을 전파하신 그 성 패트릭이란 분의 그 승천하신 날이거든요. 그 날을 기리면서 성 패트릭 데이가 있어서 모든 그 나라의 초록 깃발, 초록색 뭐 상징된 옷, 초록색으로 어떤 물을 뿌리면서 분수를 뿌리면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성 패트릭 데이가 항상 어떤 명절처럼, 물론 노는 공휴일은 아니지만 항상 길입니다. 그만큼 미국에도 이 아일랜드 출신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영국보다 훨씬 잘 살고 GDP가 8만 불이라고 해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랑 아일랜드는 다른 별개의 국가고 굉장히 선진국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영국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영국의 정치제도 잘 아시죠? 네, 입헌군주국. 왕이 있지만 왕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이고요. 의회가 정치를 이뤄나가죠. 그래서 총리가 정치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나라이죠. 의회 정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음으로 발달한 게 영국이고 아직까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옛날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그래서 세계 많은 곳에 식민지를 두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도 옛날처럼 뭐 군대로 점령하고 이러진 않지만 해외 여러 곳에 영국령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국령으로서는 영국연합, 영연방연합 국가로는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폐를 보면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그 추상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은 같은 왕을 모시는 거죠. 그냥 상징적으로. 그러나 이제 뭐 7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게 희미해졌고 우리를 식민 지배했잖아 하면서 반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정서적으로 우리는 영국 뿌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올드 제너레이션들이 많고요. 그리고 영국령 무기로 진압하지 않고 영국령이라고 하면서 영국
영국에서 좀 자유롭게 뭐 입출국이 가능하다든지 영국 유학 시 뭔가 혜택이 주어진다든지 서류를 간소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해서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국인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세요? 네, 뭐 영국 신사 이런 말도 있지만 영국은 옛날부터 철학, 그죠?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경험론을 중시했습니다. 이런 철학들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중용의 미덕, 영국 신사란 말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속은 막 굉장히 불나고 화나고 그렇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캄하고요. 나이스합니다. 그래서 이원성을 가졌다고 하죠. 중용의 미덕을 지녔다. 좋은 말로. 그리고 과거의 대영제국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런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에 대한 집착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면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영국인이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한꺼번에 그렇다 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다라는 어떤 학자들의 그 발견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너럴하게. 그리고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걸 대변하는 그런 문구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영국의 국민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예를 들면 to play the game 하면 to play the game. 이거는 게임을 하다잖아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데 게임을 한다는 거는 공정하게 해라는 말입니다. 즉 게임은 누구나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To play the game. 게임을 한다는 의미는 뭐든지 공평하게 처리하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That's not cricket 하면 크리켓이 굉장히 영국에서 발달한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That's not cricket.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것도 게임이고 게임은 공정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That's not cricket 그러면 크리켓이 아니잖아. 즉 공정하지 않잖아. 공정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잖아. 크리켓을 제대로 하지 않잖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구에서 fair, unfair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이 문화 사람들의 공동체의 특징과 이렇게 언어 표현이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의 음식은 맛이 없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유명한 게 뭐 있어요? Fish and chips 유명하죠. 그러면 영국의 음식의 특징을 그냥 크게 한번 나눠보면 아침 식사가 굉장히 푸짐합니다. 푸짐하게 먹고 점심은 굉장히 간단히 먹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브렉퍼스트 메뉴를 보면은 이렇게 막 많이 코스로 되어 있고요. 집에서도 좀 아주 배가 부르게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 농사가 기후적 영향으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양한 감자 요리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과 오후에 티타임을 매우 중시합니다. 사실 영국인들은 티를 계속 하루 종일 마신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침과 오후뿐 아니라요. 그냥 밤중까지 계속 새벽부터 밤중까지 티를 옛날부터 많이 마셔왔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티타임을 갖고 티타임을 함으로써 사교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미지라든지 감자 이미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영국 유명한 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7가지 그 프로덕트가 다 영국 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유명한 티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네, 포트넘 앤 메이슨,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트와이닝이라고 있죠. 두 번째 틴에 들어있는 거 트와이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왕실의 공급 업체, 차 공급 업체라고 하죠. 런던에서 1700년대에 최초로 홍차 전문점을 연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잭슨이라는 것도 유명하고요. 얼그레이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위타드 많이 들어보셨죠? 위타드도 유명한 티고요. 여기서 애프터눈 티가 유명하고 헤러드 티, 웨츠우드라든지 아니면 고다이버. 우리 고다이버 하면은 여러분 초콜릿을 알고 있지만 이 오렌지 꽃으로 만든 허브 향을 입혀가지고 초콜릿과 잘 어울리는 그런 티, 상큼한 홍차를 잘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티 종류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이트 티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종류, 한 가지 종류의 차잎만 마실 때 스트레이트 티라고 하고요. 블렌디드는 두 가지 이상 섞은 맛. 그리고 플레이버리는요, 향을 입힌 거죠. 예를 들면 꽃향, 레몬향 뭐 이런 거 있죠. 뭐 바닐라향. 이래서 플레이버리 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얼그레이나 프루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국 티 문화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까 합니다. 홍차와 우유를 섞어서 먹는 걸 뭐라고 부르죠? 네, 밀크티. 우리도 밀크티 많이 먹죠. 그러면 항상 영국인들 사이에서 이게 갑론을박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홍차와 우유를 섞을 때 홍차부터 넣을까? 우유부터 넣을까? 뭐가 맞을까? 뭐가 맛있을까? 등등 영양소에는 어떤 게 좋을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차를 먼저 넣는 게 좋을까요? 우유를 먼저 넣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지금도 갑론을박이고 사람마다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홍차를 마실 때 우유 넣고 거기다 홍차를 넣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의 번성이 좀 덜 일어나서 단백질의 변성이 덜 일어나서 우유를 미리 따르고 홍차를 조금씩 넣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유 먼저 홍차. 네. 그리고 홍차와 레몬을 같이 해서 레몬티로 또 많이 마시죠. 그리고 홍차와 설탕을 넣는데 건강에 안 좋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취향 문제고 특별히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홍차와 꿀을 섞으면 안 좋다고 합니다. 설탕은 괜찮지만요. 꿀은요. 홍차의 탄닌과 결합해가지고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물질로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홍차를 드실 때는 항상 꿀보다는 설탕을 넣는 것이 팁입니다. 네, 홍차와 어울리는 디저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스콘, 그렇죠? 그리고 샌드위치나 작은 쿠키 등의 핑거푸드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애프터눈 티가 굉장히 유행을 하죠. 그래서 애프터눈 티 해서 이렇게 뭐 3단 트레이에 홍차와 어울리는 이런 작은 스낵들을, 샌드위치들을 넣고 이렇게 많이 세트로 파는 그런 티하우스가 유행이죠. 그리고 호텔들에서도 이렇게 애프터눈 티를 많이 판매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유행이라서 여러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영국인들은 이렇게 차를 많이 마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7, 8번 원래 전통적으로 마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리 모닝 티를 마시고요. 그 다음에 베드에 딱 들어와서 베드 타임 티가 있대요. 그거는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기도 하고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푸짐하게 블랙퍼스트 먹을 때도 블랙퍼스트 티를 먹고요. 그 다음에 11시쯤 됐을 때 11th 티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11시에 티타임 또 갔고요. 그 다음에 런치 티타임 또는 미드 티라고 해서 또 중간에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애프터눈 티, 뭐 오후 3, 4시쯤. 그 다음에 디너를 먹을 때 먹는 하이티. 왜 하이티냐면 옛날에 서민들이 많이 그냥 일하다가 서가지고 많이 높은 테이블에 놓고 마셨다고 해서 하이티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많이 없어진 문화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애프터 디너 티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나이티. 나이트에는 우유랑 살짝 섞어서 먹는 것이 소화도 잘 되고 잠이 잘 온다고 해서 나이티까지 한 뭐 7, 8, 9번까지 티타임을 가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영국인들의 이 티 사랑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문학 작품 속에서까지 이렇게 티 문화가 보입니다. 이거는 앨리스 원더랜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명작들에서도요. 이렇게 티가 항상 나옵니다. 명화 속에서도요. 그래서 티와 영국 사람의 생활은 떼놓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영미권 국가의 대표적인 미국에 대해서 잠깐 미국 문화에 대해서 엿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 지도죠. 미국은 여러분 몇 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아시죠? 너무 쉬운 문제죠? 네. 50개 주입니다. 50개 주 플러스 사실은 하나의 자치구, 워싱턴 DC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스테이트는 50개입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큰 나라죠. 미국의 이름은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서 USA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줄여서 그냥 US라고도 합니다. 그 대문자로 US까지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은 먼저 미국 사회의 특징은 다인종 문화죠. 그래서 우리가 multiracial 또는 multicultural societ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문화, 인종 관련해서 이런 단어들이 쓰이죠. 모자이크, 샐러드 볼 또는 ethnic stew, melting pot 모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막 다양하게 섞여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멀티컬처럴한 소사이어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구성을 보면요.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앵글로색슨족 이 많이 있지만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우리가 옛날에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나라에 새로 이주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브리티시 아메리칸들이 들어왔고 또 젊은 아메리칸도 많고요. 라티노도 많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래서 미국에 흑인이 많이 살고 있죠. 노예로 왔다가 계속 자손을 불리고 거기에 영주하게 된. 그런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비율이 얼만큼 될 것 같아요? 100으로 친다면? 꽤 많을 것 같죠? 그러나 사실 13.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네, 그래서 조금 놀랍지 않나요? 네, 흑인 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다. 자,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이제 지도인데 각 주마다 그 주의 특색이 있는 거죠. 거기서 생겨난 유명한 브랜드를 이렇게 표시한 브랜드 지도입니다. 여러분 뭐가 눈에 띄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스타벅스 맨 왼쪽 위에 무슨 스테이시죠? 워싱턴 스테이시입니다. 이 워싱턴 스테이트는 동부에 있는 워싱턴 DC랑 다르죠. 워싱턴 스테이트. 그래서 시애틀이 있는 그 주고요. 그 위로 싹 가면 밴쿠버, 캐나다죠. 밴쿠버가 나옵니다. 그 밑에는 나이키의 본산지인 오레곤주가 있습니다. 오레곤주. 그래서 오레곤주는요, 그 세일즈 텍스가 없어요. 즉, 물품을 사면 미국은 항상 뭐 99.999에서 플러스 텍스 붙어가지고 꼭 돈 내면 100불 넘게 내는데, 텍스가 없는 주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레곤에 세일즈 텍스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키를 사러 워싱턴이나 주변 밑에 LA나 이런 데서 아니면 아이다호나 이런 주변 스테이트에서 여기로 많이 갑니다. 옷이나 물건 사러 전자제품 같은 거 여기선 세일즈 텍스 없으니까 그거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오레곤까지 가서 많이 사는데 오레곤은 나이키의 본산지. 본사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 보이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애플사는 네,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리고 카rs라는 게 이게 밑에 있는데 이거 사실 알래스카인데요. 알래스카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편의상 밑으로 제가 지금 끌어왔지만 카rs가 알래스카의 유명한 그 패스트푸드 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조그만 섬이 하와이고요. 그 다음에 동부로 가볼까요? 동부로 가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메인주. 그리고 맨 아래 호털스라고 나와 있는 뾰족 튀어나온 반도가 무슨 주일까요? 네,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 플로리다 위에 코카콜라 있죠. 코카콜라는 조지아주고요. 조지아에서 코카콜라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탐방 가기도 하죠. 그리고 드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게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위쪽에 허쉬 보이시죠? 허쉬는 필라델피아가 공장이 있는 곳이에요. 허쉬. 그리고 버라이존 그 통신사는 뉴욕이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그다음에 GM 미시건주 이런 데 있고요. 닥터 페퍼 텍사스주
그래서 주마다 특징 있는 걸 이렇게 미국 전도로 나타내서 봐도 되게 재밌죠? 그래서 미국에 이런 게 유명하구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의 특징, 아까 영국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미국은 그죠, 개인주의. 그래서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라는 말, 스스로 열심히 어떤 집안이나 가문보다는 개인의 성취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요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성,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주의이고요. 그 다음에 기회균등과 경쟁의 사회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Keep up with the Joneses. 존스라는 것은 굉장히 미국에서 흔한 last name인데요. 존스를 따라해. 즉 그냥 막 남을 좋은 거 가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막 경쟁적으로 따라하려고 하는, 약간 대중의 어떤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 의식,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또 문구입니다. 근면성,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그죠? 이것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노동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보다 블루 칼라들이 더 대접을 받죠. 약간 밑으로 보지 않고, 물론 미국에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존재하지만 그 본인이 일해서 어떤 직업에 귀천이 없고 어떤 것이든 본인이 하기에 달려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해서 노동력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살짝 안 좋은 거는 노인을 살짝 경시하는,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노인 존중 문화가 우리보다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인의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근면하다면 누구나 다 성취할 수 있다는 게 깔려있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개념이 우리처럼 팽배했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미권, 영국과 미국 문화를 살짝 정말 조금 엿보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과제 하실 거와 토론 주제가 같습니다. 과제는 한쪽 이내로, 한쪽 내외로 써주시면 되고요. 과제 쓰실 때 여러분 항상 어디서 베껴서 쓰시면 안 되고 많은 걸 조사해 보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해 주시고 출처 표기는 항상 쓰셔야 됩니다. 출처 표기가 없으면 50% 감점할 거예요. 즉 어디서 왔는가 꼭 적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베끼지 않았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영미 문화가 나에게 미친 영향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문화로부터 받은 영향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시거나 선택입니다. 또는 영미 문화가 나에게 미친 또 다른 영향, 즉 보이지 않는 부분, 이번에는 뚜렷이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셔도 되고요. 난 둘 다 쓰고 싶다 하면 둘 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과제 해보시고 본인의 경험을 잘 생각해 보시고, 문화 경험. 근데 저는 영미 문화에 미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없어요 하는 분은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충청권에서 나고 자랐지만 경상도 문화랑 경상도에서 온 친구랑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어떤 다른 타 문화가 나에게 미친 영향, 관찰 가능한 영향 또는 보이진 않지만 이런 영향을 행동에, 나의 가치관에 미친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조사하고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험에 의한 거는 출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과제하신 것을 토론에 쉐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해 볼까요? 영국 문화, 미국 문화를 살짝 엿봤고요. 나에게 영향을 미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거를 바탕으로 다음 3강에서는 문화 선입견과 영어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